안녕하십니까. AC 조인트 발표를 맡게 된 재림 몽준조의 정몽준입니다. 우선 아나토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뼈의 견봉 아크로미온과 쇄골 클레비클이 만나 관절을 잃어 견쇄관절 AC 조인트라고 합니다. 충격에 의한 손상, 운동 중 충돌이 있으며, 예를 들어 미식축구에서 태클을 받거나 축구에서 공중볼을 따기 위해 점프하다가 상대 선수와 충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낙상에 의한 손상. 자전거를 타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균형을 잃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팔을 뻗고 넘어지면서 AC 관절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팔이 몸의 무게를 지탱하려 할 때 관절에 큰 힘이 가해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정된 물체에 부딪힐 때, 예를 들어 운전 중에 팔을 뻗은 상태로 급정거로 인해서 손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사용. 스포츠에서 야구나 테니스와 같은 스포츠에서 반복적으로 던지거나 칠 때, 또는 공사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경우 AC 관절에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손상 단계는 제1형, 2형, 3형은 비수술 치료, 주사,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권장하며 4형, 5형, 6형은 수술 치료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제3형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나이, 성별, 활동력, 치료 후 기대하는 회복 정도에 따라 비수술적 또는 수술적 치료를 권장합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탈구된 쇄골을 오구돌기에 고정하는 고정술입니다.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코라코이드 밑을 통해서 탈구되어 있는 쇄골을 밑으로 잡아 당겨서 고정을 시키는 수술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견쇄관절 성형술입니다. 견봉이 결극이나 비유된 오구 견봉인데 견봉화 정액낭의 염증 등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견관절의 불안정성, 견봉인대의 충돌 등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질환이 3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그 통증이 심해질 경우 견쇄관절 성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후 재활 1단계 6주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며, 목표로는 통증과 붓기 조절, 어깨 결림 예방, 슬링은 처음 2주간 착용하면서 취침 시에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과다한 어깨 가동 범위를 피하며 등 뒤로 손을 뻗지 않는다, 모든 방향으로 90도를 넘는 수동적 가동 범위를 피한다, 물건을 들어 올리지 않는다 등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ROM 회복으로는 진자운동, 누운 자세에서 90도까지의 숄더 플렉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운동으로 인터널 로테이션이 있고, 반대로 바깥쪽으로 하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기준은 숄더 플렉션이 PROM 90도까지 가능할 때, 숄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PROM 30도까지 가능할 때, 등척성 운동에 잘 버티며 운동할 수 있을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2단계입니다. 7주에서 12주까지 중기를 말하며, 목표는 어깨 운동 범위 개선, 근육 위축 최소화, 신경근 조절 개선이 있습니다. 슬링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슬링은 제거하도록 합니다. 모빌리티 운동으로는 슬라이드 플렉션, 월워크, 슬라이드, 슬리퍼 스트레치가 있습니다. 슬리퍼 스트레치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개를 베고
옆으로 사이드 라인으로 누워서 안쪽으로 쭉 천천히 내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오버헤드 선수들한테는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가동 범위가 잘 나오는 선수들이 폼이 유연성이 뛰어난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며 부상도 덜 다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강 운동인데, 사이드 라인 이스터널 로테이션, 프론트 로우, 숄더 익스텐션, Y 레이즈, T 레이즈, A 레이즈가 있으며, 또는 극상근을 타겟으로 한 스캡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러밴드를 활용한 운동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보강 운동이며,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널 로테이션, 수건을 낀 다음에 수건을 꼈다 가정하고 고정해준 상태에서 쭉 안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쭉 바깥쪽으로 하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쭉 어깨 높이에 위치한 다음에 팔꿈치를 로우 시킨 다음 익스터널 로테이션까지 쭉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팔꿈치 높이가 어깨보다 낮게 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높은 건 상관없지만 낮은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기준입니다. 숄더 플렉션이 PROM 140도까지 가능할 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PROM 60도까지 가능할 때, 중력에 대항해 숄더 플렉션이 AROM 100도 이상 가능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술 3단계입니다. 13주에서 18주까지 말하며, 목표로는 전체 ROM 회복, 근력 및 안정성 향상,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머리 위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을 피한다. 그리고 무리하게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가 있겠습니다. 모빌리티 운동으로는 hands behind head stretch, behind the back internal rotation, 그리고 크로스 바디 스트레치가 있겠습니다. 보강 운동으로는 이제부터는 월 푸시업, 시티드 로우, 가벼운 무게로 시티드 로우와 그리고 벤치 프레스 정도가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기준은 모든 방향에서의 가능한 범위까지의 능동적, 수동적 어깨 운동을 할 수 있을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목표로는 수술 후 4단계입니다.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활동 향상, 기능적 활동 향상을 하며, 이제 스포츠 현장에서 부상 재발 또는 오히려 수술하기 전, 부상당하기 전보다 더 상향될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목표로 합니다. CKC 강화 플라이어 매트릭, 첫 번째로는 푸시업, 기본적인 형식 진행 후 불안정한 지면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보수 같은 불안정한 지면에서 푸시업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불안정한 지면에서 보수 푸시업을 해주며, 그 다음으로는 볼 온 월, 볼을 스쿼트 하면서 위로 쭉 던지는 동작인데, 아마 지금은 벽이 마땅하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스로우 사이드, 그리고 월 드리블이 있는데, 월 드리블 같은 경우는 영상을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가벼운 무게의 메디슨 볼을 들고 쭉 위쪽에서 벽에 바운드를 해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이드로 두 번째, 그리고 저렇게 드리블 하면서 옆으로 가동 범위를 늘리면서 운동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부상입니다.
찾아보면 AC 조인트 부상 당한 선수들을 찾아보면서 첫 번째로는 타이거 우즈 PGA 투어 중에 골프 스윙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테판 커리 NBA 시즌 중에 충돌로 인한 부상. 세 번째, 지미 하스 NFL 경기 중 상대 선수와 충돌로 인한 부상.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는 투어 중 부상을 당했지만 투어 일정 잠시 빠진 다음에 재활을 하고 가볍게 부상 처치를 한 후에 복귀를 한 선수고,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에는 충돌로 인해서 부상당하고 2경기 정도 결장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 MVP를 받았습니다. NBA. 그리고 조시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찾아본 결과 수술한 선수는 조시 해밀턴밖에 없었고, 하지만 MLB에서는 수술한 다음에 복귀까지 6주에서 8주 정도밖에 진단이 안 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던지는 거는 금지하고 타격과 수비까지는 괜찮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미레즈 같은 경우는 신중형의 AC 조인트의 통증으로 2경기 정도 결장을 했는데, 이전에도 같은 통증이 있었지만 한 경기 만에 복귀를 한 후에도 안타를 생성하면서 굉장히 MLB 내에서는 AC 조인트에 큰 위험성을 보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선수 중에 부상당한 선수가 있습니다. 기아의 최영호 선수인데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손상 기전을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떨어지고 가는 도중에 발에 걸려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손상 기전에 있는 그림과 같이 넘어지면서 손상을 당했습니다. 넘어지면서 어깨 쪽으로, 이게 시즌 거의 마지막쯤에 있는 부상이었고, 이로 인해 최영호 선수는 2023년 시즌을 마무리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영호 선수의 왼쪽 쇄골 분쇄 골절하고 견쇄관절 손상, 재활까지 4개월 소요를 말하였고, 아마 견쇄관절만 손상이 되었으면 재활이 좀 더 줄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시즌이 보통 3월에서 2월 이제 시즌 준비하는 게 던지는 것까지 했으면은 아마 4개월 이상, 최소 6개월 이상은 던지는 것까지는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4개월 소요를 말하는 건 타격하고 수비까지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그 영상이 수술이 그거였는데, 꼭 골절이어야만 수술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인대 손상이라도 수술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아까 외국 선수 같은 경우는 복귀가 6에서 8주 걸렸다고. 골절이 아니라도 그냥 인대 손상만이라도 수술했을 때 복귀가 6, 8주가 안 걸리는지. 그러니까 이제 골절이면은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듣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라서 이렇게 빨리 복귀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골절은 아니지. 골절은 아니고 이제 그냥 수술 방법이 원래 이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게 아직 우리가 컨센서스를 하는데 딱 이거다 이런 게 지금은 딱 정립이 아직 좀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골절은 안 하겠어요. 일단 그 스포츠 선수들 실제로 케이스 다시 보면서 좀 예시를 들어줘서 와닿을 수는 있었는데, 조금 더 운동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텝션 할 때 어떤 극상근 쓰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또 극상근이 아니라 다른 근육이 안 쓰이는지, 어떻게 해야 극상근이 조금 더 타게 되는지, 좀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운동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이제 그 수건 여러분들 구마원분한테 수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하게 되면은 이제 팔꿈치가 뭐 당연히 벌어지지 않아서 조금 더 로테이션을 포커싱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팔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을 때 팔꿈치가 딱 우리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각도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수건을 끼우고 있어서 아까 좀 베개같이 너무 두껍게 하면은 당연히 그 각도가 조금 더 벌어져서 약간의 그 일격선이 일어나는 거니까 수건 조금 더 얇게 해서 운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다시 이제 이 종류가 많아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일단 이제 ROM 당연히 이제 포스트 오페는 ROM을 회복해야겠죠. ROM을 회복하는데 이제 진자 운동부터 이제 펜듈럼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어깨 ROM 회복의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이제 CC, AC 리가먼트 인저리는 디스탈 클라비클이기 때문에 디스탈 클라비클의 어떤 근육이 이제 어떤 펑션을 하는지, 결국은 어퍼 마이그레이션 되는 게 이제 문제가 클라비클이 AC 리가먼트가 터지는 이제 수평 앞뒤로 빠질 수 있고 위로 올라갔을 때 디스탈 클라비클 붙어 있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델토이드가 쭉 둘러싸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트라페지우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운동하는 것들을 그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순서들을 한번 좀 생각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수술 자체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간이 이거는 주제가 CC 리컨스트럭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포크 플레이트나 아까 이야기하셨는 타이트로프나 이런 다른 테크닉 이 수술로 이제 했을 때 그때는 재활 기간이 조금 더 짧아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이제 AC 그다음에 CC 리컨스트럭션은 다쳤을 때 어큐트 페이즈 하는 게 대부분 크로닉 페이즈예요. 그래서 이미 어큐트 페이즈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실패했거나 컨덕티브 했는데도 실패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하는 게 이제 리컨스트럭션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재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길게 우리가 패스트 트랙으로 재활을 하지 않거든요. 6주까지 ROM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패시브 ROM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등척성 운동을 우리가 아이소메트릭도 아까 보면은 이제 인터럽테이션도 저항을 주면 돼요. 벽을 두고 이렇게 내가 밴드를 이용하지 않고 벽을 두고 그냥 이제 버티기, 벽을 두고 미는 것도 버티기,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고 아이소메트릭 충분히.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익스터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부터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이게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운동이라서 밑에서부터 로테이션, 그 다음에 업덕션해서 로테이션 하는 것들은 순서를 업덕션해서 하는 것들을 좀 더 뒤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7에서 12주 우리가 이제 2단계 정도, 2단계는 이제 ROM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또 브리즈먼을 하거나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동 범위 개선은 계속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근육 위축 당연히 이제 sarcopenia는 건축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야겠죠. 그다음에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이제 월워크, 슬리퍼 스트레치 하는 것들은 이제 뒤쪽 캡슐라, 조인트 캡슐을 후면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거고, 스트렝스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YTA 레이즈,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캡션도 중요하고, 스캡션 하는 목적은 슈프라스피나토스 이것보다는 사실 델토이드가 목적이고, 그다음에 YTA는 결국은 이제 뒤쪽에 트라페지우스, 그다음에 어퍼 Y가 이제 결국 어퍼 트라페지우스가 가장 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같이 하되 YTA 중에서 Y자가 같이 이제 버티는 동작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타겟이 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라밴드, 이제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로테이션 하는 운동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요하겠죠. 로테이션도 커프에 이제 타겟을 해서 우리가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근육, 큰 근육, 대근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테이션은 소근육이겠죠. 이제 이런 YTA, 스캡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근육이고, 비중을 다 중요하지만 비중은 저는 이제 일단은 디스클라비클 다이렉트 붙어 있는 근육들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대근육 운동을 좀 타겟을 좀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단계도 이제 서서히 이제 월 푸시업이 되게 중요해요. 푸시업을 이게 컨저버티브 할 때 비수술 치료에서도 우리가 이제 푸시업을 좀 빨리 하는 편인데, 푸시업이 되게 중요한 편이고, 아까 전에 Y 운동 같이 해주면서, 로우 동작들 같이 해주면서 푸시업을 앞에 해주면은 이게 델토이드도 같이 자극이 되고 팩도 같이 자극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운동들을 조금 이제 많이 좀 하드하게 가져가는 이유는 이 인저리 자체가 과한 그 스포츠 선수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인저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적당한 일반인들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운동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마지막에 월 드리블, 이런 오버헤드 공을 던지는 것, 공 던지는 것도 우리가 짐볼 같은 것들을 밑에서부터 던지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업덕션해서 그 다음에 오버헤드 해서 던지는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려서 월 드리블도 같이 이제 적응하는 운동들을 하면서 이제 스포츠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수술에 좀 궁금했었는데 팀장님 말씀해 주셔서 궁금하게 풀렸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 AC 조인트 절제술을 하셨던 분을 치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수술하고 2주 뒤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ROM이 많이 안 나오셨었는데 50견 환자분하고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ROM을 먼저 관절의 그런 모빌리제이션을 많이 해주고, 그 뒤에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해서 이제 RM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종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TCS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운동 치료랑 같이 해서 잘 했었습니다. 네, 그랬던 적이 있어서. 그분은 외상은 아니셨고 그냥 무거운 걸 항상 드셔서 이제 여기 AC 조인트에 염증이 생기셔서 그걸 이제 절제를 했다고 하셨어요. 대부분 좋아져요. 네. 저는 궁금한 게, 혹시 다양한 스포츠 있는데 역도 선수 같이 무거운 걸 오버헤드 하시는 분들에도 이런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생각보다 이 CC가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잘 터지지 않아요. 이게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기전인데, 그건 또 이제 역도한다고 이게 미는 동작이지만, 이것 때문에 약간 쉽게 말하면 디제네이션이 계속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터지는 게 이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까 손상 유형 중에 3단계와 4단계 차이가 클레비클이 위아래 내려가느냐의 차이였는데, 내려갔을 때 왜 수술을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4단계? 네. 그러니까 이제 3단계랑 이제 4단계 언스테이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4단계 그다음에 6단계, 4단계부터 해서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트라페지우스랑 델토이드가 같이 붙어 있는 것들마저도 지금 제대로 펑션을 못한다. 앞행으로도 그다음에 위아래로도 이제 언스테이블해졌을 때. 그래서 3단계랑 5단계는 이제 위로 똑같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이 퍼센트지 차이. 25% 몇 프로가 이제 3단계면은 100% 넘어가면은 건축보다 이제 2배 이상 넘어가 버리면 CC 갭을 재고 넘어가면은 5단계.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저렇게 단계별로 손상 단계를 나누는데, 그러면 많이 그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치고 나서 수술 후 1단계에서 진자 운동을 하면 혹시나 더 앞쪽에 불안정성이 있다면 그 손상이 더 생기는 그런 상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진자 운동을 할 때 뭐 당연히 이제 통증 없는 범위까지 해요. 우리가 이제 진자 운동하는 거는 절대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 실제 해보면 스트레스 거의 가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 저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미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수술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게 이제 꼬매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그 수술 바 안에서도 그 정도는 이제 타이트한 걸 확인하고 엑시트 보내기 때문에 충분히.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운동 재활 운동할 때 이거를 세트 수라든가 아니면은 무게 부하 아니면은 반복 횟수 등을 어떤 식으로 조금 설정하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었습니다. 네. 팀장님 어떻게 설정해요? 뭐 근육 상황이나 뭐 회복 상황도 같이 봐야겠지만 같이 보면서 이제 뭐 그래도 통증 없는 정도의 뭐 횟수까지는 하면서 최대한 3, 4세트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자 상태를 최대한 보면서. 저도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MGH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이 논문 한 3개 정도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환자한테 이 레퍼런스대로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근데 그 플러스 횟수나 이런 것들은 통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은 그때 운동을 했는 그 순간 즉각적인 그 통증, 그 다음에 운동 후에 그 다음 날에도 통증이 없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부하가 그날 세트가 다 끝나고 통증이 없는지 이 3가지 정도는 체크를 해서 페인이 없는 범위를 타겟을 해서 그 다음 서서히 강구를 했지. 스포츠 손상이랑 좀 관련 없는 얘기인데요. 어제 환자 중에 그 아기 중에 침대에 넘어져서 클레비클이 플렉처 된 아기를 봤었어요. 그런 경우에 수술도 하는지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자연 유압을 유도를 해서 그 유압이 되더라도 계속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재활도 하는지. 이제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너무 소한데 스킨 텐팅이 된다. 그러면은 피부를 찌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뚫고 나왔다. 그러면은 해야겠죠. 근데 그거 아니면은 안 해도 정말 리모델링 자체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는 엄청 빨리 되기 때문에 뭐 팔자분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CCC 디스로케이션 원장님 말씀대로 인스타빌리티가 중요하니까 환자분들한테 타겟 머슬 같이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뭐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뭐 쇄골 골절이나 AC 다치는 사람 많이 뭐 보긴 했는데 그 이후는 사실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궁금한 게 그 수술할 때 그 스크류를 박았는데 이게 스크류 박을 때 아래 그 영상 저기 한 게 위에 그 쇄골 쪽 말고 아래쪽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 팔이 이렇게 들려서 팔 길이 왼쪽 오른쪽이 좀 차이가 심해지는 경우는 따로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수술을 해서 스크류를 박았을 때 여기 이렇게 좀 저 뼈가 위쪽으로 들리는 경우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따로 없는지가 좀. 코어포이드 프로세스가 저거는 그대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 스크류는 나중에 또 빼는 수술을 따로 해야 되나요? 저거는 냅두죠. 근데 요즘은 잘 저것도의 팔트로스도 많이 좀 잘 안 하고 있어요. AC 조인트를 다치는 분들은 일단은 유병률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저거 자체가 이제 미용적으로 크로닉하게 계속 이제 클라비클이 위쪽으로 어퍼 마이그레이션 되면 미용적으로 좀 그렇지 사실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 수술하는 거 케이스 리컨스트럭션 하는 경우를 딱 한 번 봤습니다. 농구 감독이었거든요. 나이가 한 60대, 50대 후반 60대 농구 감독님이셨어요. 아무튼 은퇴하시고 계속 여기가 이제 튀어나와 있어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 그 아킬레스 텐던을 뭐 조금 떼가지고 같이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수술이었는데 뭐 결과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게 리컨스트럭션도 막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옵션 자체가 리컨인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뭐 좋진 않다. 저희 스승님이 했던 수술이었어요. 제가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했었으면 결과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AC 조인트 아나토미를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코라코 CC 리가먼트죠. 그다음에 이제 AC 리가먼트는 이제 클라비클을 수평 앞뒤로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CC 리가먼트는 이제 위아래로 어퍼 마이그레이션을 잡아준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코노이드나 그다음에 트라페조이드, 그러면 얘 둘이는 왜 굳이 나눴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붙어 있는 인설션 사이트를 좀 보다 보면은 코노이드는 이제 코노이드 튜버클 이게 클라비클 밑면인데 아랫면에서 뭐 센터에서 살짝 뒤쪽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의 기저부에 붙어 있어요. 베이스라인. 그 다음에 트라페조이드 리가먼트는 이제 그것보다 앞쪽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살짝 이제 트라페조이드 라인 이게 살짝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똑같이 어퍼 마이그레이션 잡아주는데, 이게 이제 트라페조이드는 약간 이제 수평 스트레스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아크로미온에서 이제 위치가 이제 3.5cm, 그 다음에 4cm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 메커니즘은 이제 아까 전에 몽주 선생님 잘 이야기한 것처럼 다이렉트, 인다이렉트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는 이 사이 바로 이제 실제로 팡 박았을 때 그만큼 이제 클라비클이 이게 이제 쾅 하면서 아크로미온이 이제 클라비클을 치면서 이게 떨꺽 하면서 이제 CC, AC가 막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인다이렉트는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지면서 내가 팔로 팡 치면서 휴메랄 헤드가 이거를 아크로미온 밀면서 얘들이 같이 순간적으로 이제 뭐 CC까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선수들이 왔을 때 다시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식축구, 미국에서는 미식축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보면은 말리면서, 그죠? 이게 약간 이제 어덕션 되면서 다이렉트 힛 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는 짚으면서 자기 휴메랄 헤드가 아크로미온을 치면서 ACCC가 터지는 경우가 인다이렉트로 있고, 그 외에도 뭐 이제 TA 환자들 차 타고 있는데 누가 때려박으면은 바로 순간적으로 이제 컨택이 되면서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다이렉트 컨택이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짚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여기가 아프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꼭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확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데, 일단 첫 번째 피지컬 이그잼을 통해서 이제 텐더니스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AC, CC 쪽이 아파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 뷰를 찍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뷰는 건측이랑 비교를 해서 CC 디스턴스를 이제 갭을 체크를 해서 여기가 벌어져 있네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여기가 파열됐구나, CC가 터졌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뭐 AC는 이제 이렇게 알 수는 없겠죠. AC만 터지면은. 그래서 뭐 스프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고, 실제로 컴플리트 럽처가 있을 때 이제 아예 터졌을 때 이제 스트레스 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포스트 오피에서도 수술 후에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 사람이 재활도 잘 하고 예후를 봤을 때, 볼 때 평가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엑스레이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누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좀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라구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되게 유명한 의사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레이드 1, 뭐 2 해서 이제 총 6까지 있는데, 전 살면서 6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거의 이제 3 아니면 뭐 4, 5까지가 있고, 이제 AC가 스프레인만 있느냐, 그 1이고요. 2는 이제 AC가 터졌다, 이제 앞뒤로 이제 언스텝을 해줬다, 이게 2고, 그 다음에 3는 이제 CC까지 다 터졌다 라고 했을 때 이제 3고, 4는 이제 아까 전에
뭐 포스테리어 디스플레이스 뒤쪽으로 좀 빠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 수평 방향에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에서 그래도 뭐 밸런스나 이런 이제 트라페지우스나 그 다음에 델토이드가 그래도 이걸 버텨주는데 그 텐던, 머슬의 텐던마저도 이게 제대로 머슬까지 좀 같이 다친 거죠, 쉽게 말해서. 너무 이제 인저리가 심하다 보면. 그래서 머슬 펑션도 지금 많이 약해졌을 때는 뭐 앞뒤로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5는 결국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100% 넘어갈 때, 그 다음에 6는 아예 밑으로 넘어갈 때 완전 언스테이블 하겠죠, 이게. 이거는 이제 트라페치우스랑 델토이드의 그 파샤 자체도 다 찢어졌다는 거겠죠, 이건. 그래서 이제 피아노 키 사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언스테이블 크로닉 하면은 뭐 눌렀을 때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은 그냥 살면 되는데 미용상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제 농구 감독님도 뭐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미용적으로 계속 좀 튀어나와 보여가지고 수술했던 케이스였고, 수술은 이제 1, 2 지금 현재는 이 1, 2는 논 오퍼레이티브 비수술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아직은 이제 뭐 컨센서스가 아직 없어요. 계속 이제 좀 디베이트가 있고, 나머지 4번, 5번, 6번은 이제 수술을 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컨셉이 현재 최근까지의 컨셉이긴 한데 지금이 좀 바뀌고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 3는 그럼 언제 하냐, 아니면 OP는 언제 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의 심텀, 불편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액티비티. 이 환자가 일반적인 회사원이거나 아니면 그냥 뭐 학생이거나 이러면 수술 굳이 하지 않겠죠. 근데 아까 최영우나 이런 뭐 스포츠 선수들은 뭐 과하게 어깨를 사용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수 뭐 이제 미식축구 뭐 계속 몸통 박치기 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이제 언스테이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하느냐, 어큐트 페이즈가 있고 크로닉 페이즈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가 다치고 직후 다쳤네 확인을 하고 1, 2주 안에 얘는 다쳤을 때는 후크 플레이트를 댈 수 있어요. 후크 플레이트를 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전에 한 5까지 가면은 후크 플레이트를 뭐 이제 좀 이것까지는 4, 5까지 가면 솔직히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3 정도에서 우리가 후크 플레이트 경하다, 쉽게 말해서 경할 때는 후크 플레이트를 댈 수가 있고, 후크 플레이트는 이게 너무 오래 놔두면은 보통 이제 플레이팅 하고 나서는 한 1년 있다가 빼는데, 이거는 너무 오래 놔두면은 이제 아크로미온을 부를 수가 있어요. 부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프랙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석 달 정도 있다가 뺍니다. 이건 후크 플레이트를 빼고, 그 안에서 이제 터졌는 인대가 아물기를 기도하는 거겠죠. 만약에 뺐는데도 당연히 다시 푹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타이트루프, 근데 그게 영상을 잘 보면 9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스렉스에서 만들어서 타이트루프를 지금 많이 했지만 요즘은 이거를 많이 좀 하진 않습니다. 타이트루프는 왜냐? 타이트루프가 뭐 해놓고 몇 년 지나서 봤더니만 다 풀려 있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는 거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 루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 리가먼트의 펑션을 얘가 버텨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타이트 루프에 대해서도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선호를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뭐 위버 던 뭐 프로시저라고 해서 뭐 CA, 그래서 이제 아크로미온하고 이제 코라코이드 사이에 이제 이 리가먼트를 통해서 이거를 트랜스퍼해서 같이 이제 여기 디지털 클라비클에다 갖다 붙여주는 이런 시술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시술과 이제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크로닉한 페이지에 왔을 때는 텐던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실제로 인대 역할을 할 수 있게 텐던을 뭐 그래프트를 해서 여기다가 디스크 클라비클에다가 실제로 아나토미컬하게 실제로 박아주는, 이거를 가장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로닉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이고, 이제 어큐트 할 때는 타이트루프 또는 이제 후크 플레이트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타이트루프는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보다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좀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2023년 작년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라그우드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OP 어떤 인디케이션을 정했는데,
이 내용은 결국 결론은 라구드를 디스를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라구드 cannot differentiate. 결국은 이게 이걸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수술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크게 뭐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라는 논문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로우 그레이드 인저리가 결국은 이제 컨저프티브 하느냐 아니면 수술하느냐, 어큐트 하이 그레이드 리전.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 수술을 했는 그룹하고 비교를 했더니만 이게 뭐 컨저프티브 비수술 치료, 그다음에 수술 치료 간에서는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스코어, 뭐 대시 스코어, 그 기능적인 평가를 하는 스코어인데, 그래서 잘 보면은 이제 환자들 수술과 비수술을 나눴더니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operative treatment is. 결국은 이제 실제로 1년, 2년 지났을 때 둘 다 괜찮아지더라. 뭐 점수가 비슷하네. 수술 굳이 할 필요 있어? 이런 논문이 이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JBJS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비수술과 뭐 수술했더니 처음에는 수술했는 스코어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비슷해지더라. 굳이 할 필요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ixation confers no functional benefit. 그러니까 기능적인 베네핏이 없다, 수술이.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1년 팔로우 3, 4에서. 코크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가장 정리하는 중요한 또 이제 펀메드처럼 중요한 이제 이 논문 리뷰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저프티브 했느냐, 이제 수술했느냐의 차에서 may not improve shoulder function. 그러니까 수술이 뭐 shoulder function을 더 증가시키진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mal activity, quality of life, 1 year. 그래서 1년 지났을 때 스포츠 했는 사람, 그 다음에 워크. 아까 이야기했는 스포츠 복귀는 6명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중에 수술한 케이스 딱 1명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얘들을. 왜냐면 안 해도 결국은 스포츠 선수들도 안 해도 일반 환자들도 안 해도 결과가 비슷하고, 스포츠 선수를 안 해도 결과가 비슷하다. 지금 현재 그렇게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선수들을 수술 뭐 하든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 때 이 환자들이 얼마큼 피드백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뭐 수술했던 케이스, 뭐 비수술했는데 1년 뒤에 이 사람이 얼마큼 스포츠로 돌아갈 복귀율,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다쳤는데 이 사람이 다쳐서 부상으로 아웃이 되느냐, 시즌 아웃이 되고 영영 아웃이 되느냐, 아니면 복귀를 할 수 있느냐를 봤더니 대부분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리턴 투 플레이라 하죠. 리턴 투 플레이가 지금 이제 뭐 높아요. 거의 95% 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각각의 이제 그런 스포츠에서 대부분 복귀를 하더라, 이런 논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복귀를 하는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대부분은 3에서 6개월 안에 복귀를 하더라. 30%에서 뭐 38%다 더하면 그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수술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또 나오는 논문을 봤을 때는 라구드를 정리를, 지금은 약간 라구드가 이제 의사들마다 좀 잘 참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내용은 결국은 이제 비수술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심텀이 계속 있고, 어큐트 페이즈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경우가 정말 적어요. 다 컨저프티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쉽게 말해서 증상이 되게 중요하다. 증상이 중요하고, 뭐 크로닉이라도 컨저프티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4가 넘어가도, 그죠? 그 다음에 어큐트인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수술 고려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4 넘어가는 경우는 정말 뭐 시비한 경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스포츠 선수들은 이제 수술할 수 있고, 여기서 잘 보면은 이제 if the patient are considered non-responder to conservative,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컨저브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이제 수술을 고려한다. 최대한 컨저브를 많이 첫 번째부터 옵션으로 생각해라. 뭐 너무 수술에 포커스를 하지 마라, 이 말이고, 크로닉일 때도 surgeries in case after fail, 그러니까 이제 노노피가 3에서 6개월 정도, 결국 오랫동안 좀 기다려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실패했을 때 수술을 해라. 거의 대부분은 컨저브로 가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한다면은 아까 이제 리컨스트럭션, 크로닉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해라. 이게 그나마 낫다, 결과가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야 되는 이 질환이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 비수술적인 치료가 아까 전에는 그 수술 후 재활이고 이거는 비수술 재활에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비수술 재활이면 조금 더 빨리 당겨서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기간을. 그래서 페이지가 총 4가지 단계였잖아요. 수술. 그 페이지를 조금 더 빠르게 뭐 가동 범위부터 해서 이제 재활로 해서 3에서 6개월. 제가 타겟을 그거는 이제 다친 정도를 따져서 우리가 한 맥시멈 6개월 정도 잡아서 이 사람을 복귀를 시킨다를 이제 목표로 삼으면 될 것 같고 경하다 싶으면 타입 3까지는 뭐 3개월 있다가 리턴 투 플레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